조국의 얼굴 패권주의에 분노해서 제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롯데구단의 헤로인 박기량 씨. 야구단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맨 앞줄에 있는 분이 왜 문재인 팀에 합류를 했을까? 본인이 자원한 거예요? 아니면 제안이 온 거예요? 제안이 먼저 왔었어요. 제안이 왔다 하더라도 역시 또 얼굴 때문에 합류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안이 왔어도 이게 이제 정치인을 돕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팬들 중에는 문재인 지지하지 않는 더구나 사람들도 그렇죠. 많을 텐데. 부산에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있고 절반 가까이. 이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부담 안스러웠다면은 좀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더문캠에 이제 김사대 부단장님, 유세단에 계시는 분을 만나게 됐었는데, 그분께서 연락이 오셨거든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해보자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사회적 약자 문재인이요? 네. 이제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이제 용기를 내서 하게 됐어요. 정치인 그리고 대선을 돕는다는 거는 이제 이게 딱지가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업에 지장을 끼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평상시에 지지하거나 관심이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았었어요. 예.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20대 중반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이제 주권 행사도 이제 일이 바쁘다는 핑계라면 핑계라지만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또 이제 광장에 모인 민심을 보고 정말 나가서 같이 함께 하고 싶었는데 또 같은 이유로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도 이번에 못 갔고. 네, 예. 이런 제안을 받고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좀 결심을 하게 정치는 몰랐는데 그럼 문재인 당시 후보는 알았어요? 그렇죠. 제가 저번 대선 때도 투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든가 그게 아니고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 뭐 지난번에도 투표, 뭐 이 정도? 저는 일단 그래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항상 저는 이제 치어리더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를 해왔었고, 좀 약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정말 제가 이거를 참여하게 돼서 조금이라도 좀 기여가 된다면이라는 생각으로 좋은 의도로 참여를 했지,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돈을 받고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돈을 안 받았어요? 네. 이게 또 무료한 거예요, 이거? 네, 자원봉사입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신 그분이 참 사회적 약자이면서 마치 불우이웃 같은 이렇게 막 마음껏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랬어요? 기분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았어요? 뭐 그런 식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아니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그런 여태 살아오신 삶을 보고 존경하는 분이기도 했고요. 도와드리고 싶었죠. 왜 좋아하고 존경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행사장에서 한번 뵀었거든요. 네. 좀 약간 워낙에 인파가 좀 몰려서 제가 조금 멀리서 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는 모습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정치인의 이미지랑 정말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드러우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뷰 중에서 일부분인데 그런 모습에 의해서 제가 친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정말 엄청 욕을 먹었었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친할아버지 뽑는 거냐고. 정말 앞뒤 말 싹 다 잘라먹고 그 부분만 이제 보시고. 친할아버지? 네, 아, 저는 왜 그 잘못된 건가요? 저 친할아버지가 좋다라고 한 건데 잘못된 건가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까이 접해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이번에 덕분에. 그거 어떤 사람이든가요? 정말 저는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정치인이라면 정말 다가가기 힘든 그런 존재고 좀 딱딱한 이미지잖아요. 제가 본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부드러우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정말 강하게 박혀 있었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도 연설하고 하실 때 보면은 또 강인함이 있으세요. 또 반전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얼굴 때문이야, 얼굴 때문에. 감동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경선 때 조국 교수님과 함께 뵌 적이 있어요. 입에서 조국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반응을 한번 봐요. 태국이라고 해주세요, 태국이라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이제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같이 셋이서 이제 같이 걸어갈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른 척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말 제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 친구는 이제 치어리더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인식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분이라고 설명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자세하게? 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진짜 저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구나라고 정말 놀랬고 감동을 받았고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데 그 양반 특이해요. 네. 정말 혼자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챙겨주는 거. 네, 네. 국민들의 소리도 정말 진심으로 잘 들어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혹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정말 정치를 잘 모르지만 그분은 정말 특이하신 분 같아요. 홍준표 후보는 그냥 특이한 분이구나 이렇게. 근데 더 이상 말은 제가 발언을 못 하겠어요. 아니요, 근데 저는 진짜 잘 모르지만 저분은 진짜 안 될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기까지만 안 하시고. 되겠다라는 네. 생각만 하고 이후에 20대의 눈으로 바라본 안철수 후보는 어땠어요? 문 후보님 거만 잘 챙겨보는 편이어서 잘 보진 않았지만 SNL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셨나요, 다들? 네, 거기서 누굽니까? 하는 패러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정말 인상 깊게 봤었던 갑자기 그 목소리를 바꾸셨던 네. 홍준표는 특이하고 안철수는 인상 깊고 춤을 제일 잘 추는 무대 위에 올라서 정치는 누구예요? 여기서 잘 춘다는 건 정말 잘 춘다는 거.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 진선미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나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춤을 추잖아요. 제가 봤거든요. 네. 표창원 의원님도 봤고 진선미 의원님 이거 아시죠? 네. 감전되신 줄 알았어요. 없어요? 그나마 좀 낫다도 없어요.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그래도 표창원 의원님이 좀 더 개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쳐다보다 보니까 난 결혼을 안 하신 줄 알았더니 결혼을 안 했죠. 네. 순발력 괜찮았어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행사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제쳐놓고 뛰어가서 돕고 싶은 사람이에요? 불러만 주신다면, 저는 선뜻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세단, 그럼 돈도 안 받고 하는지 몰랐어요, 난. 근데 그 쫓아다니고 개인 유행보로 하고 그러면서 무슨 어려움은 없었어요? 제가 경선 활동 이후에는 이제 시즌이 개막하면서 제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한 거는 이제 엊그제 광화문에서 유세를 하고 또 어제 밤에도 이제 대통령 확정이 되는 순간까지 또 함께 했었는데요. 정말 힘든 부분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치만 이제 정말 걱정이 됐던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시즌을 하고 있는데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좀 걱정을 그렇죠. 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다 이거죠. 인터넷 댓글로 상에서 좀 많으시더라고요. 상처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워낙 상처 잘 받고 잘 아무는 스타일이어서 괜찮았습니다. 평상시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절대 아니었죠. 아니, 아버님, 어머님은 이번에 누구를 지지했대요? 네, 아니, 부모님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긴 했죠. 아무래도 딸이 이제 정치색을 띠게 되면 또 그렇죠. 제가 좀 그래도 좀 나름 알려져 있는 공인이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맨날 어디고 이러면 나 지금 광화문이야. 이러면, 잘하고 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소속사에서는 걱정 안 했어요? 소속사에서 오히려 더 밀어주셨어요. 소속사의 대표님이 네, 문재인 대통령님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다 그렇게 된 거구나. 네. 나가 그렇게 됐어요? 네, 제가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 때 정말 결정적이게 하게끔 도와주신 분이 저희 회사 대표님이시고. 오히려? 가자, 해보자! 가자!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나 저희 일하는 치어리더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면이라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발을 내밀었죠. 치어리더의 처우 개선. 조금이라도 제 목소리가 들리시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구나. 네.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해 보세요, 한번. 영상 편지인가요? 우리 공중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말씀 아무거나 이제는 하세요. 우리도 만나기 힘들어요, 그 양반은.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싸우세요, 한번. 네, 정말 이번에 투표율이 또 20대가 정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20대 청년들이 정말 살아가기 힘들구나, 정말 새로운 세상을 살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정말 따뜻한 그런 앞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고요.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우리나라를 든든한 배경으로 저희 우리나라 국민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말 세상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지럽혀져 있는 것 같은데 공약 하나하나씩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은 바를거리. 자연 화장품 개발자 이지은 씨는 1984년부터 화학 화장품의 폐해를 고발하는 활동을 해왔으며 1994년부터 생협의 요구에 의해 기존 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휴식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지은 바를거리는 과감히 화장품 다이어트를 권합니다. 가짓수를 줄이고 적게 바르고 심지어 몇 주간 화장품을 끊으라. 화장품 회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지은 바를거리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피부가 소중하다면 이지은 바를거리를 써보세요. 지금 딴지 마켓에서. 이거는 빅그린 23 샴푸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빅그린 23 샴푸라고 그래야 돼요? 빅그리 둘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내각 구성, 기분도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세상. 그러나 간혹 구관이 명관인 게 있죠. 그것 중 하나가 바로 빅그린 23 샴푸입니다. 딴지마켓 고객이라면 안 써본 사람이 없다는 그 샴푸.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위한다면, 당신의 소중한 모발을 위한다면 말이 필요 없는 딴지마켓 스테디셀러 빅그린 23 샴푸를 구매하세요. 평창네이처 하루니아 내각이 걱정입니다. 얼굴로 사람을 뽑는 느낌입니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비슷한 있네. 얘기입니다. 그렇게 써져 있네. 딴지 마켓의 잘생김은 평창네이처 하루니아입니다. 네. 먹기 쉬운 알약 형태로 업그레이드된 잘생긴 하루니아. 박근혜도 못한 일을 평창네이처가 해냈습니다.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딴지 마켓 판매 5주년 기념 뉴 아로니아진 스페셜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왜 차마 이거는 못 읽는 거예요? 잘생긴 코드로 사람을 뽑는 느낌이다. 김어준 총수나 김보엽 기자가 코드 인사로 뽑힐까 걱정이 된다. 말이 돼야지 이게. 그때 이제 더문캠에 이제 김사대 부단장님, 유세단에 계시는 분을 만나게 됐었는데
그분께서 연락이 오셨거든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해보자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사회적 약자 문재인이요? 네. 이제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이제 용기를 내서 하게 됐어요. 정치인 그리고 대선을 돕는다는 거는 이제 이게 딱지가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업에 지장을 끼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평상시에 지지하거나 관심이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았었어요. 예.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20대 중반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이제 주권 행사도 이제 일이 바쁘다는 핑계라면 핑계라지만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또 이제 광장에 모인 민심을 보고 정말 나가서 같이 함께 하고 싶었는데 또 같은 이유로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도 못 갔고. 네, 예. 이런 제안을 받고 저 친할아버지가 좋다라고 한 건데 잘못된 건가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까이 접해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이번에 덕분에. 그 어떤 사람이든가요? 정말 저는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정치인이라면 정말 다가가기 힘든 그런 존재고 좀 딱딱한 이미지잖아요. 제가 본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부드러우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정말 강하게 박혀 있었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도 연설하고 하실 때 보면은 또 강인함이 있으세요. 또 반전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얼굴 때문이야, 얼굴 때문에. 감동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경선 때 조국 교수님과 함께 뵌 적이 있어요. 입에서 조국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반응을 한번 봐요. 태국이라고 했어요, 태국이라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이제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같이 셋이서 이제 같이 걸어갈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른 척 한 거 거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랬어요? 기분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았어요? 뭐 그런 식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아니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그런 여태 살아오신 삶을 보고 존경하는 분이기도 했고요. 도와드리고 싶었죠. 왜 좋아하고 존경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행사장에서 한번 뵀었거든요. 네. 좀 약간 워낙에 인파가 좀 몰려서 제가 조금 멀리서 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는 모습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정치인의 이미지랑 정말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드러우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뷰 중에서 일부분인데 그런 모습에 의해서 제가 친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정말 엄청 욕을 먹었었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친할아버지 뽑는 거냐고. 정말 앞뒤 말 싹 다 잘라먹고 그 부분만 이제 보시고. 친할아버지.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왜 그 잘못된 건 조국의 얼굴 패권주의에 분노해서 제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롯데구단의 헤로인 박기량 씨. 야구단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맨 앞줄에 있는 분이 왜 문재인 팀에 합류를 했을까? 본인이 자원한 거예요? 아니면 제안이 온 거예요? 제안이 먼저 왔었어요. 제안이 왔다 하더라도 역시 또 얼굴 때문에 합류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안이 왔어도 이게 이제 정치인을 돕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팬들 중에는 문재인 지지하지 않는 더구나 사람들도 그렇죠. 많을 텐데. 부산에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있고 절반 가까이. 이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부담 안스러웠다면은 좀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좀 결심을 하게 정치는 몰랐는데 그럼 문재인 당시 후보는 알았어요? 그렇죠. 제가 저번 대선 때도 투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든가 그게 아니고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 뭐 지난번에도 투표, 뭐 이 정도? 저는 일단 그래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항상 저는
이제 치어리더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를 해왔었고, 좀 약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정말 제가 이거를 참여하게 돼서 조금이라도 좀 기여가 된다면이라는 생각으로 좋은 의도로 참여를 했지,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돈을 받고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돈을 안 받았어요? 네. 그게 또 무료한 거예요, 이거? 그래도- 네, 자원봉사입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신 그분이 참 사회적 약자이면서 마치 불우이웃 같은 이렇게 막